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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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정혜신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 써주신 것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지 오래지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혹은 국한되지 않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나는 치유의 현장에서 온전한 한 사람이다. 나는 치유의 현장에서 온전한 한 사람이다. 이 책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쓴 글이 아니라 한 사람인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터득한 심리치유에 관한 내 이론과 경험을 옮긴 글이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얘기를 구슬하듯 옮겼다. 그 중심에는 내 반려이기도 한 그가 있다. 내가 체험한 모든 경험에는 언제나 그가 함께 있었다. 실제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그렇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배후다. 내 경험이란 그와 함께 살아온 삶에서 비롯한 깨달음이다. 나는 슬픔의 천재, 행복의 천재다. 그가 내게 붙여준 별칭이다. 감정의 영역에서 나는 재벌이 맞다. 상처로 점령당한 사람을 만나면 한 시인의 표현처럼 나는 가장 먼저 울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울고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일상에서도 소소한 즐거움들을 낱낱이 건져 올리며 행복해한다. 내 삶의 비밀 병기인 이런 감정적 재능은 그에게서 받은 폭포수 같은 집중과 공감에서 비롯한 것임을 나는 안다. 그와 내가 서로에게 업고 업히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은 점점 수월해졌고 모든 것이 또렷해졌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상황마다 스미고 번졌다. 그래서 평화로웠다.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농반 진반으로 프루스트의 시를 인용하며 둘의 역할을 정한다.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밀어붙여 나는 퍼부을 테니. 그는 자신의 책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라는 책의 에필로그에 이 시를 인용했다. 그땐 내가 바람이었다. 내가 밀어붙이고 그가 퍼부었지만 이번엔 내가 비다. 많은 이들에게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퍼붓듯 썼다. 그 질문은 굳이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일이 내 마지막 사회적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답이 이 책이다. 어떤 종류의 관계든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무차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유에 관한 한 원형적 강렬함과 간결함을 지닌 공감의 전모를 밝히는 일. 그것이 숙제의 본질이었다. 공감의 실체를 알고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많은 경우 전문가를 찾지 않고도 치유받고 치유해주며 살아갈 수 있다. 갈등이나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므로 예방되므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역대급으로 줄어든다. 분명한 팩트다. 그런 바탕 위에서 공감을 해부학자처럼 낱낱이 펼쳐서 보여주고 싶었다. 책상머리나 병원 진료실에서 도출된 이론이 아니다. 숨이 멎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의 현장들, 끝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일상의 상처들 속에서 사람의 속마음을 만나며 그 한복판에서 얻어낸 나의 결론, 나의 경험담, 사례 연구집이다. 무술로 치면 품새가 돋보이는 화려한 무술이 아니라 위력이 핵심인 실전 무술이다. 이것으로 사람 목숨도 구하고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기도 했다. 내 느낌이나 견해, 결론을 기존의 정신의학적 관점과 이론들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그에 맞게 완화, 순화, 타협, 순치시키지도 않았다. 그깟게 대수냐는 마음으로 썼다. 뇌과학과 약물학으로 사람 마음의 거의 전부를 설명하고 해석하려
하려 드는 최신 정신의학계의 흐름을 알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흐름에 맞춰 내 경험과 직관을 편집하려 들지 않았다. 오로지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내 시선, 내 태도에 입각해서 통합하고 정리했다. 이번엔 바람이었던 그는 평소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사실 그는 적정심리학의 첫 시작을 만든 사람이나 다름없다. 정신의학이라는 틀 안에서 안온하게 머물렀던 나를 끝없이 시험에 들게 했고 흔들리게 만들었다. 치유와 관련한 그의 질문에 내가 정신의학적 결론을 말하면 그는 늘 그게 다냐고 되물었다. 20여 년을 일관되게 그랬다. 매 순간 도전이 되었던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적정 심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나는 축구선수 지단을 좋아한다. 철벽 수비수들에 둘러싸여 공격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단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다. 그 속에서 결정적인 골이 나왔다. 그 순간들을 아직도 떨리게 기억한다. 자신이 창조해낸 공간에서 펼치는 지단의 축구는 아름다웠다. 공감이 그렇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었던 것 같은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 공감의 힘이다.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공감의 힘을 내가 가진 경험과 정성을 다해 펼쳐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이다. 이것은 정혜신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써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의 맨 앞부분에는 이 책의 작가님의 배우자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거다. 충조평판을 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문만 풀 수 있어도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내가 읽을 때마다, 의견을 보탤 때마다 울컥했던 대목들은 항상 같았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하는 망치 같은 각성, 상대의 힘든 시간을 알게 되는 부분이었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다툼 때문에 선생님에게 혼나고 집에 와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는 장면. 아이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아이의 그 말.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게 물어봐야지. 어린이집에서 왕따 경험을 한 6살 아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엄마의 세심하고 과감한 지지를 받은 후 홀가분한 표정으로 했다는 말. 엄마, 고마워. 나는 이제 자유야. 그게 이 책의 전부다. 정혜신의 공감의 핵심이다. 치유자 정혜신의 모든 치유적 내공과 정성이 집대성된 행동 지침서가 이 책이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정혜신의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구하고 상처의 연고를 바르고 관계를 편안하게 할 것임을 믿고 기대한다. 이 책을 읽고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거다. 충조평판을 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문만 풀 수 있어도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내가 읽을 때마다, 의견을 보탤 때마다 울컥했던 대목들은 항상 같았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하는 망치 같은 각성, 상대의 힘든 시간을 알게 되는 부분이었다. 정혜신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